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쪽으로 그리고 가운데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시선을 막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은 저는 이런 양력과 제 사진이 있지만 실물과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은 이제 저의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사진사님의 많은 노력이 합쳐졌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새로 뵙는 분들에게 제 소개를 드릴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학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신일고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수업에서 저는 아이들 사이에, 그리고 아이들과 저와의 유대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들을 이렇게 막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 감정으로 이 과목도 좋아하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괜히 이제 가서 장난도 한 번씩 여러 번 치고 막 하면서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으로 아이들이 통합과학 공부 열심히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보통 이제 제가 운영하는 반들이 대략 한 30명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30명 정도 들어가면은 해당 학교에서 만약에 1등급이 한 20명에서 30명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총 1등급이 그러면은 10명 정도는 저희 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제가 간단하게 제 자랑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신일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조금 선택한 컨셉이 있는데, 저희 시간도 20분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자랑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이제 수강생들을 이렇게 막 모집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신일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 혹은 학부모님께,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같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같이 판단을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신일고등학교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사고입니다. 어떤 형태로 뽑든 자율형 사립고에 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학시험지 같은 경우에 시험지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어렵진 않으나 아이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컷이 꽤나 높게 형성이 됩니다. 특히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조금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말장난식의 선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오답률 1위 문제가 아이들 이렇게 그림 나와가지고 말풍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굉장히 얕잡아 볼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오답률 1위였습니다. 그 안에 이제 굉장히 간단한 말장난이 하나가 숨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아이들이 다 틀리게 되는 현상들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또 이제 나아가서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교과서 외의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 이창용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굉장히 열정적이십니다. 수업 영상을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녹화를 하셔가지고 직접 다 올려주세요. 저도 그 영상을 지금 녹화되고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 그 영상 정말 많이 봤습니다. 2번에서 3번씩 막 이렇게 돌려봤어요. 그리고 선생님 필기하신 거 정말 열심히 따라 쓰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 가서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이런 내용 언급했으니까 우리 거기에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이 교육과정 내에서만 구성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구과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같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수 프린트가 나오게 되었는데 특수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그 다음에 저희 지구과학 기출문제들이 막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프린트였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문항들까지 잘 대비를 해서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올 때 그냥 정말 여느 자사고처럼 예고 없이 내지는 않으셨어요. 해당 프린트로 다 예고를 하시고 시험 문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직접 출제하시는 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건 조금 이면이기는 하나 이의 제기가 조금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은 이게 맞나? 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보는데 왠지 이거 뭔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문항들이 가끔씩 출제가 되었는데, 뭐 어찌되었든 이의제기를 신청을 했을 때 수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다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사실 이의제기 같은 경우에 수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출제자가 의도하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인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세세하게 따져보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시험 볼 때는 잠깐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이게 딱 봐도 이게 출제 의도인데 하면 그대로 골라야지 나중에 다수의 편에서 이의제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시험을 볼 때는 아무래도 조금 출제자의 방향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적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누적을 안 할 때 있잖아요. 뭐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볼 때도 굉장히 넓은 범위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넓은 범위의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선생님 따로 들어오셔서 각자의 진도를 나가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출제되지 않아요. 통합과학 교과서가 애초에 단원별로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 나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 범위에 있어서도 범위 넓고, 그 다음에 물화생제 각자의 선생님이 출제하신다는 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시험 문제 직접 내신다는 부분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시험 문제 직접 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간소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직접 내신 것 같다라는 티가 나는 문항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림 없이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박스로만 구성된 문항들, 아니면 아이들의 그 말하는 화법을 빌려서 출제되는 문항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해당하는 문항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지가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계산 문항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건 나와요. 정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나오지만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여느 자사고처럼 어렵게 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등급 컷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특수 프린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게 있는데, 학교에서 부교재가 안 나와요. 사실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원래는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기본 수업 다 한 다음에 부교재에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 중요하니까 보고 저기 중요하니까 보고 막 이렇게 정말 막 그런 식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부교재를 안 줍니다. 프린트 내도 정말 낱장이에요. 한 장, 두 장.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교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기는 하나, 수업 시간에 언급하는 내용들, 그리고 아이들이 필기하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어야 되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신일고등학교 통합과학에 대해서는 분석을 다 끝낸 것 같아요. 작년 한 해간 제가 한 해 동안 제가 통합과학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솔직히 당황을 했습니다. 부교재가 안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고 했는데, 시험 문제를 보고 그래서 부교재 안 나왔구나. 이제 문제를 보니까 막 그렇게 어렵게도 안 내고, 뭐 지구과학 정도는 이제 다른 과목과 달리 이제 좀 부교재도 나오고 프린트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내는구나. 심지어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서 직접 방향을 찾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방향마저도 알려줘 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방향이 간다라는 걸 알려준 뒤에 그때 이후의 상황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가 신일고, 자사고에 비해서, 이름에 비해서는 조금 쉽게 출제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문제 한 문제 조금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에 진행되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수능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수능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지를 제가 조금 넣어놨어요. 이거는 제 시선에서 분석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행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를 하니까 넣어놨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과학적 탐구 진행 과정에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과학적 탐구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문항을 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어느 과학 문제를 틀어봐도 당연히 이런 형식의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들을 유지하겠다 정도로만 저희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저는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내용들인데, 일단 융합형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그냥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통합과학인 만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관통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처음에 예시 문항이 나온 건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예시 문항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인지 국어에 비유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에 대한 지문인데 중간에 화학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학이 융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실망은 했지만 이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은, 왜냐하면 거의 평가원에는 굉장히 저희보다 더 많은 집단의 이제 인원수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전국의 유능한 교사님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항 분명히 발전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예시 문항이 나왔을 때 확실한 융합형 문항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 조건부터 물리하고 화학을 섞는 등, 화학하고 생물을 섞는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섞였고요.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 풀이를 할 수 있도록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이 화학 계산 문항인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수능을 보면서 저는 제 판단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안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화반응 과정에서의 변화는 용액의 온도 변화하고 지시약의 색 변화만을 다룬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만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나온 걸 보면은 지금 x, y 넣어놓고 계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예시 문항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평가원에서 버팁니다. 그래서 반응들을 확인을 해요. 내가 이거 했을 때 정말로 이거 아이들한테 크게 지탄을 받을지 안 받을지 확인들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딱 2년째에 해당하는 수능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화학 계산 문항들은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물론 이제 기존의 경향성을 유지한다고 치면은 화학 계산 문항을 안 내야 맞아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해설서 안 지킨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화학에서, 이제 저희 선택 과목 화학이죠. 선택 과목 화학에서 계속 킬러 문제로 출제를 했던 단원이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 포함된 내용 중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이제 저희 수능에서 보는 통합과학을 제 시선으로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과감히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좀 드러내고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원래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말고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선택 과목 고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과생 기준으로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통합과학이 고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고 등수도 원래 보통 한 20등까지 혹은 25등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근데 한 10등 내에서 머무르고 있다, 10등 언저리에서 머무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물리, 화학, 생물을 고르고 나중에 입시를 할 때 저희가 과목을 선택한 거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현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과목 선택이 그 선택한 여부조차가 그대로 이제 저희 정성평가에 반영이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세 가지가 이제 저희가 가장 선호하는 학과 전화학이죠.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그 다음에 최근 인기가 가장 높아지는 의대,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생명공학과, 이런 학과들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과목으로요. 그래서 해당하는 과목들을 골라놓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성적대가 조금 애매하다, 이제 등급 컷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2등급 왔다 갔다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과학탐구 원래 4과목인데 근데 지구과학은 포함되는 영역이 적기 때문에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2과목을 고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한 과목은 지구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탐구를 고르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문과인데, 이게 문과는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하시라고 가이드를 드리는 건 아니고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이 있는데, 가끔씩 문과 아이인데 저랑 이제 1년간 수업을 즐겁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화학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랑 함께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 화학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특히나 이제 물리하고 화학은 절대 안 되고요. 생물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는 유전이 빠져서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냥 생물 1학기 한번 선택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막 이렇게 막 화학이라든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정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웬만하면 선택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혹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과로 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한 과목 골라놓는 거 나쁘지 않지 않아요? 예, 아닙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문과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과를 고를 수 있도록 아이를 설득을 하시거나, 지금 이제 해당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부모님의 마음속에 이미 아이들이 이과로 가기를 마음속에 품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설득을 하시거나 포기를 하시거나 둘 중 하나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문과를 고르시면 정말 거기에다 온전히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 참고를 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네요.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습할 수 있도록 프린트 나가고, 그 다음 본 수업 오게 되면 퀴즈 볼 건데, 저희는 이제 시험을 총 3개를 봅니다. 퀴즈 보고, 그 다음에 클리닉 테스트 보고, 클리닉 테스트 통과 못하면 2차 테스트 보고요. 그때 여기 있는 퀴즈와 클리닉 테스트는 뭐가 다르냐? 퀴즈는 전주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테스트는 누적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 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 누적된 부분을 그냥 클리닉 테스트 때 그냥 다 반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테스트 못 보면 제가 조금 옆에서 막 이렇게 격하게는 아니더라도 돌려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와 아이 사이에서, 아이들이 이제 저를 특히나 이제 2학기쯤 되면은 저와 굉장히 친해지게 되면서 선생님께 또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한 소리 듣는 게 우리 사이에 어떤 나쁜 영향을 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해오는 편이었습니다. 작년까지 특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간지가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나가게 되고요. 제 필기에 대한 견본들이 들어가 있고, 문항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엽적인 내용들 챙길 수 있도록 빈칸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컬러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책으로 매주 한 권씩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인쇄비가 조금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해당하는 인쇄비는 이제 저희가 단가를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그래서 업체하고 단가가 조정이 된 뒤에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왜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필기를 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저희 남고 아이들 필기하게 되면 진짜 연필로만 해요. 거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필로만 필기를 하는 경우에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안 중요한지 판단이 안 돼요. 혹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연필로만 필기를 하고 본인의 노트에 옮길 때 컬러로 옮기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가 컬러였더라?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125문항을 넣어놔요. 근데 이제 125문항이라고 해서 개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긴 하나 숙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이들 보면은 빠르면 2시간, 좀 오래 걸린다 싶으면 3, 4시간이면 다 풀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한테 요청을 하면은 제가 짝꿍으로 125문항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요청하면 이제 그거는 책이 아니라 학원 프린트로 인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은 부모님께 문자로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퀴즈 성적이 문자로 가게 되는 거를 가끔씩 꺼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2주 안에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와서 시험을 일주일에 3개씩 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를 잘 봐도 하나를 못 봐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금방 포기를 하고 시험에 녹아듭니다. 제가 원했던 게 그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바에야 그냥 물량 공세를 너무 많이 보게 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이거는 더 이상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시험에 진짜 진심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성적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점수로만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써 전달하는 부분들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어머님들께 발송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문자로도 드릴 수가 있어요. 문자로 드리면 정말 즉각적으로 리스폰스가 나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학원에 아이를 보내놨는데 무소식이 희소식인데 막 갑자기 뭐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적어 놓거든요. 막 아이가 앞에서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었다 그럼 아이가 정말 열심히 들음 이것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한 2, 3주 피곤하다 라고 하면은 2, 3주 피곤해 보임 이런 것도 적어 놓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문자로 가게 되면 놀라세요. 그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오는 건가 싶고,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서 제가 일단 스프레드시트에 기록을 해 놓고 정말 특이한 이제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되면은 그때 이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작성을 하는 스프레드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업 후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 이제 간식 같은 거 사서 먹으면서, 혹은 이제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식사를 하고 클리닉을 할지 아니면은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클리닉을 간단하게 하고 식사하러 보낼지 아직 결정을 안 났는데, 보통 클리닉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넉넉하게 그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보통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메가에서 대부분의 수업들 같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유동적으로 좀 조정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에는 테스트 보고 질의응답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저희 조교 선생님은 성북에서는 형식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질의응답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전 보강의 아이들이 이렇게 몰렸을 때 질의응답을 해소할 때는 제가 직원을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합과학 시험을 보고 뽑은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같이 직전 보강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통합과학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문제풀이형 수행평가는 지도를 하고 있고요. 과제나 실험형 수행평가는 이제 성실도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